일단 이제 우리 그 제작진이 이제 드디어 이제 싸움을 붙였습니다. 부정론자, 긍정론자. 이제 우리 변혜인 대표님이 이제 긍정론자, 저는 이제 부정론자 이렇게 그 프레임을 씌우셨는데 당연히 에코프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에코프로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가 8월 달까지 150만 원까지 갔는데 물론 에코프로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슈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신드롬 현상 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봐야 되는데 단순히 시세 띄우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신드롬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해마다 그런 것들이 와요. 해마다 그런 것들이 오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HLB도 임상 관련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가보게 되면은 지금은 얘기 안 하잖아요. 흠슬라 그리고 시젠, 물론 실적 잘 나와서 잘 나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신드롬 같은 급등 현상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라텍스 장갑, 금호석유. 지금은 기억 속에 다 잊혀져 버렸잖아요. 긍정론자 이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제가 뭐 채팅창을 좀 네. 보니까 지금 뭐 근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박승혁 작가랑 뭐 토론 부탁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좀 설명할 것인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 전망, 시장의 캐파 확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기대감만 갖고 주가가 좀 형성됐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 네네. 향후 시장의 캐파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전기차 시장이 뭐 우리가 뭐 도로 운전을 하는데 10대 중에 9대가 전기차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30년도 관점에서 내연기관차의 생산이 중단되고 2035년도까지에 대한 전기차 비중이 도로에 다닐 때 전체 6대 이상이 전기차가 도래된 시기를 보고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배터리셀 3사에 대한 주가가 네네. 급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다만 지금 차이가 좀 있는 것은 배터리셀 3사의 경우에는 이 주가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덜 반영됐고 소재사였던 양극 소재사들의 이 주가 추이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다는 좀 이유가 있고, 반대로 주가가 지금껏 이렇게 주봉 차트 관점에서 빠지는 이유는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죠. 고속 성장할 것 같았던 이 전기차 시장이 단순하게 보조금 정책에 대한 어떤 이슈, 보조금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2024년도에 생산 캐파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양산의 목표액이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황에 대한 위기, 이게 2024년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 2025년도 상반기까지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업황에 대한 불신호를 좀 이어졌고, 그래서 4분기 실적 기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양극 소재사의 주가가 최근에 하락을 했고, 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 여기서도 우리가 좀 예견은 좀 됐던 부분이에요. 4분기에 대한 어닝 쇼크는 좀 예견은 됐는데 오늘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켰던 부분들은 그렇다면 이제 4분기만 아니라 2024년도 상반기까지도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구나.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여기서 반등을 하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니켈 가격이 좀 상승해주면서 판가가 지금 3분기에도 18%, 그 다음에 4분기 기조에서도 1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판가가 이익 개선으로 좀 작용을 하면 턴 어라운드의 시그널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닥이 어딥니까? 굉장히 힘듭니다라고 좀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바닥권이다라는 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여기서 빠져봤자 얼마나 더 빠지겠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리스크 관점에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다소 좀 긴 호흡.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의 2년에 걸쳐서 주가 회복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포인트로 좀 참고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적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매출이 251억 6,700만 달러 이렇게 나오고 예상치가 256억 달러인데 조금 예상치 하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당 수익 같은 경우도 0.71달러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제 예상치 0.74달러 하이를 했거든요. 이 결국은 판매량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자동차 가격이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가 인하. 인하하다 보니까 거기는 판매 단가 인하 이 부분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가격을 인하한 상황들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판매량이 올해는 과연 판매량이 이 강력한 BYD라는 경쟁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BYD라는 그 경쟁자를 두고 얼마만큼 판매량을 꾸준히 이제 우상시켜 나가느냐. 뭐 저는 테슬라 시세가 봤을 때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부연을 좀 하자면 좀 중국산 이 전기차 이 부분은 사실상 크게 남는 이 원가율에 관련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좀 탑재하기 때문에 이익 개선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싸게 파는 대신에 굉장히 손실을 네네. 보고 팝니다. 지금 시장을 선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가 공세를 좀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 네. 지금 이게 유럽이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던 영향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 단서가 좋은 차,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만약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네네. 저가형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조금 정책을 좀 받아서 좀 그래도 조금 더 이 고부가 가치 배터리가 네네. 좀 탑재된 그런 전기차를 선호하시겠어요? 정말 이건 태클이 아니라 정말 네네. 죄송한데 저는 아직까지 전기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꼭 사야 된다면. 근데 예, 예. 꼭 사야 된다라면은 네네. 저는 이제 보조금 받고 하이엔드 쪽으로 저는 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주행거리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이걸 좀 사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충전이라는 것들 그리고 충전을 한번 하려고 해도 이런 충전 인프라가 네. 좀 원활하게 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구축되는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이 당장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에 개화가 돼서 폭풍적으로 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서서히 우리가 단계적으로 정부 정책도 보면 지금 뭐 2025년도까지 주차장 면적의 몇 프로를 전기차 충전 시설로 하세요라고 지금 법안 개정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30년 후면 어떻게 되겠냐 이죠. 현대차의 경우는 네네. 2028년도에 내연차 안 만들겠다라고 했고 유럽도 지금 내연차 공급을 줄이겠다. 2027년이라고 했고 미국도 2026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된다면 내연차의 시대는 끝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모든 주유소가 전기차 충전 시설로 변화가 되고 여기서 뭐 배터리에 대한 기술 네네. 고도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충전도 굉장히 빨라지고 폭발이나 네네. 위험성도 좀 굉장히 좀 사라지면서 완화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네네. 이 관점에서 우리가 2차 전지 네. 섹터에 대한 성장성으로 좀 봐야 되는데 네. 사람들은 당장 밸류 가치를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라고 좀 반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매년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연기관차를 그만 만들고 이제 내연차 시대가 끝난다는 관점에서 밸류 선정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우리가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주식이다 이런 관점도 사실 저는 맞는 말이 아닌가라고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정말 재밌거든요. 재밌는데 채팅에 들어오신 분도 정말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정말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정말 재밌는데 이게 뭐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걸 떠나서 이렇게 서로 의견 나누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투자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자농부님 하신 댓글만 보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근본적으로 기후 변화는 심각합니다. 2차 전지의 발전과 함께 주가 상승한다. 예, 맞습니다. 방향성은 맞아요. 이걸 제가 또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속도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볼 부분이 연초 대비 2차 전지 하락폭. 작년 이제 8월달 이후부터는 그게 낙폭이 좀 크진 않아요.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하락폭 같은 경우에 이제 LG 에너솔루션이 이제 10.99%, 삼성 SDI가 25%, 에코프로도 21%가량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19% 하락, 에코프로비엠 17%. 그러니까 올해도 벌써 아직 이제 1월달에 다 안 갔잖아요. 1월달에 다 안 갔는데 벌써 20% 넘게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쁜 게 연속해서 뭐 나온다라기보다는 하락의 힘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다 빠졌다, 더 이상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심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쁘지 않다, 이제는 이런 심리가 일단 먼저 나와야 일단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초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도 좀 하락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연초면은 뭐 크게 뭐 작년까지 갈 필요가 없고 이제 1월 달 지금 17일 네네. 거래일이라고 좀 우리가 추정을 좀 해보면 양극 소재사에 대한 낙폭이 좀 굉장히 컸다. 이제 어닝 쇼크 관련된 4분기에 이 영업이익의 손실로 좀 전환됐던 우려감들. 포스코 퓨처엠이 29.2% 정도 좀 하락을 좀 했고요. 에코프로머티가 21.6% 그리고 LNF가 22.1%. LNF의 경우에는 작년 추산 기준에서는 뭐 오히려 이제 수익률이 상위로 좀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1월 한 달 주가에 대한 평균치를 봤을 때는 22% 정도 좀 하락했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아직 좀 체크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좀 네. 23% 정도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배터리셀 3사에 대비해서 양극 소재사에 대한 낙폭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은 고점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진다에 대한 관점보다는 양극 소재사가 사실상 배터리 원가에 가장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영업 손실의 괴리율도 굉장히 좀 커지는 부분. 이게 뭐냐면 리튬 가격이 좀 말도 안 되게 좀 고가에 좀 많이 대량 매입했던 부분들은 아직 좀 소진하는 과정인데 이게 저는 1분기까지 여파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24년도 실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우리가 2024년도 실적은 어디랑 비교가 되죠? 2023년도 대비해서 그쵸. 2024년도의 실적 대비인데 배터리셀 3사의 경우에는 삼성 SDI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플러스 26%. 네네. 그리고 지금 소재사의 경우에도 1분기 이후에 2분기 기조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저는 이게 뭐냐면 전문가들이 지금 이 광물 관련 전문가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리튬이 2분기 기점에선 바닥을 찍고 100위안 탈환할 수 있다는 어떤 전망도 좀 나왔고 니켈 가격도 최근에 어떤 하락세를 좀 멎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이 반등하는 시점에서 판가에 대해서 3분기 기저효과가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져간다면 지금 매를 맞고 나면 내년부터는 편해진다. 저는 그렇게 좀 단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그런 인식이 좀 나올까가 좀 관건인데 이 댓글 읽어도 되겠죠? 자일님이 재밌냐 속쓰리구만. 그리고 은경님이 저희는 재밌는 게 아니고 화가 나는 겁니다. 좋은 기업이 못 가서. 이게 지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런 거 댓글 다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서 상관없습니다. 제가 재밌다고 하는 건 이차전지가 빠져서 재밌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의견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어서 재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주셔야 저희가 이게 대한 공부도 하고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올리세요. 올려서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런 비판도 다 저 수용할 자신이 있으니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숏은 오늘도 화이팅님 저는 기관이 아니에요. 숏을 치고 싶어도 못 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2차전지 숏을 못 쳐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들어오신 분 아마 저를 다 처음 보실 건데 이게 아마 앞으로 저를 겪게 되면은 아마 제 의견도 존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보니까. 그리고 이차전지가 좀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의견일 뿐이고.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차전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2차전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저는 안 좋게 봐요. 작년 8월 때부터 2차전지 이제 꺾였다 이야기 되면서 요거 뒤지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여론은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감안을 하고 저희도 이 직업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맞든 틀리든 의견을 제시하는 게 전문가고 같이 선정하는 게 전문가거든요. 일단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고 올해 와서는 이제 이번에 이제 역내깅 때문에 LNF가 적자가 되고 에코프리움 적자 가능성 나오고 포스코피도 적자 나왔잖아요. 이걸 보면서 조금은 그래도 이제 시선을 좀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유연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들이 1차적으로 이제 2차전지 제가 악재로 보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올해 상반기는 역내깅 요게 아마 좀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미국 대선, 그리고 아직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내년 가게 되면 2025년 배터리 3사가 이제 미국의 그 증설이 완료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순차적인 저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내깅 그리고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면서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마법의 단어 선반영. 요게 만약에 선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더 이상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형희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한 게 뭐냐면은 맞고 가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매일 뭘 체크를 하냐면 중국의 탄산이통 가격 동향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킬로그램당 86위안에서 안 빠지고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고평가손을 미리 반영을 하게 되면서 미리 매를 맞고 하고 적자를 만들어 놓게 된다면은 이후에 탄산이통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탄산이통 가격, 니켈 가격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지금 재고평가손 털어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적자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핵심 광물에 대한 가격이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나게 되면서 다 털어내고 가게 된다라면은
더 이상 적자폭이 적어도 확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 작년 10월 달에 그랬잖아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요 관점 때문에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럼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그런 심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선반영이 되고 있다.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이 오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2차 전지가 더 이상 하락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의 어떤 2차 전지 하락이 상당히 뼈아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적자잖아요. 적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강하게 한번 때려주고 차라리 진짜 예방주사 맞듯이 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악재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면은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뭐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2차 전지 팔려면 작년에 파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뭐 신규 접근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관망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보유자분들 관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나쁘지 않다는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뭘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맞는 건 아니고 결국 방향성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전개가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알려주고 있는데 참 이제 2차 전지가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아픈 손가락이란 겁니다. 아픈 손가락이고 그리고 이 아픈 손가락 언젠가는 항상 안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업황이라는 것들이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2017년도 안 좋았다가 2010년도 좋았다가 2018, 19 안 좋았다가 2020년 또 좋아졌잖아요. 그러다가 또 꺾였다가 다시 돌아서잖아요. 2차 전지도 아마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럴 거라고 보고 단지 다시 돌아오는 이제 이 사이클이 길어질 것인가 좁혀질 것인가 그것만 관건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좀 네네. 부연을 좀 하자면은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리스크는 저도 뭐 체크를 좀 해야 네네네.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실적 기조가 저는 3분기에 다 선반영이 좀 됐다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네네. 이게 최근에 배터리셀 3사에 대한 낙폭이 좀 커졌던 배경 중에 하나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는 좀 이후 네네. 시점 이후에도 오히려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 근데 지금 오늘 삼성 SDI가 오늘도 좀 신저가를 좀 깼어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도 최근 주가 추이를 보면 가장 하락폭이 좀 적습니다. 올해 1월 들어와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4% 정도 하락을 했고 SK 이노베이션이 21%, 삼성 SDI가 26.3%. 그런데 낙폭이 가장 큰 건 삼성 SDI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2차 전지 섹터 안에서에 대한 실적 우려감, 그 다음에 업황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내년에 가장 중요한 대선 리스크도 저는 중요한 변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IRA 정책 기조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뭐 재임을 하게 된다면 여기 관련된 IRA 법안에 대해서 강도 높게 뭐 비판을 했어요. 네네. 뭐 역사상 가장 최대의 증세다. 자, 증세를 절감해주는 혜택이다. 네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비판을 했기 때문에 대폭적인 어떤 수정이 좀 불가피하다는 어떤 의견들 좀 지배적이고 다만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뭐 공화당을 좀 지지하고 있고 뭐 이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이슈와 정치적 이슈는 좀 달리 봐야 되겠지만 네네. 지금 대선 리스크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2차 전지 전체적인 어떤 투심을 좀 악화시킨 요인. 네,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로 그렇다면 지금 공포심에라도 좀 모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양극 소재사만 사는 것이 좀 좋은가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일단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배터리셀 3사를 기준으로 해서 재편이 좀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배터리셀 3사가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소재사가 거기를 좀 따라가는 추이로 좀 가야 되는데 네. 2차 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상승 주도는 양극 소재사가 이끌었고 그 뒤를 배터리셀 3사 나머지 부가 소재사들이 좀 따라가면서 약간 증시의 어떤 왜곡 현상으로 좀 작용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자, 보셨죠? 2차 전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또 틀립니다. 두 사람인데. 그럼 여러 사람이 몰리면은 다양하게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쓰리독 나이트님,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는 의미? 아, 왜 이러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영역이고, 이 저가에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만 더 말씀드린 그런 이슈가 그리고 현상이 나온지를 좀 지켜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채팅창에 제주 반도체가 상당히 뜨거운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주 반도체가 딱 좋은 예라고 봐요. 봐보세요. 제주 반도체가 지금 이 상승의 출발점은 언제부터 봐야 되냐면 작년 11월 달부터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5,000원에서 벌써 37,8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핑계는 그거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온디바이스로 가게 되면서 이제 전력 과부하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전체 매출 70%가 전력 반도체거든요.
그 핑계로 지금 이제 5천에서 3만 7천까지 간 겁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가치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결국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신드롬. 5천원에서 지금 3만 7천원이면 지금 몇 배 간 거죠? 7배 간 거잖아요. 그죠? 과연 제주 반도체가 채팅창에도 올라오듯이 7배가 갈 만한 이슈고 종목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150만 원까지 갈 때는 어찌 보면 신드롬 현상, 오버슈팅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주 반도체도 어찌 보면 이게 오버슈팅이라 봐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신드롬 현상에 의해서 좀 오버슈팅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어찌 보면 오늘 제가 부정론자 입장에서는 그 핵심적인 어떤 이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래도 일부 이제 강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연초 대비해서 엔캠이라든지 그리고 뭐 뭘까 LNF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2차 전지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선방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뭐 엔캠 같은 경우는 그거지 않을까 생각이 이 부분은 뭐 대표님도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수급이죠. 뭐. 단순하게 뭐 업황이나 모멘텀 관점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뭐 좀 비정상적인 수급에 의한 상승이다라고 좀 판단했고 제가 뭐 방송에서 좀 얘기를 했어요. 뭐 엔캠은 좀 고점이고 동일 섹터 내 흐름을 이렇게 달리간다는 것은 뭐 단순하게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돈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어느 정도 시점에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LNF도 지금 연초 대비 상당히 좀 선방을 했었다가 조금 이제 주가가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LNF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그 12월 달부터 뭐 물론 이슈가 있죠. 이슈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일회성 재고 평가손 선반영 요거는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이런 핑계가 있었지만 제가 타 방송 가서 뭐라 했냐면 도저히 올라간 이유를 모르겠다 그랬어요. 왜 올라갈지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채팅해서 전문가가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댓글이 올랐었는데 가끔씩은 정말 저희도 왜 올라갈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워요. 뭐 그걸 다 알면 저희가 100% 다 맞추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가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아니다는 그런 차이점도 있다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적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참 이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추정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영업이 3,943억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그렇게 긍정적 평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중대형 전지 쪽에서 BMW, 뭐 비비안 판매 호조가 있지만 뭐 미국 스텔란티스 부진 이런 이슈들이 좀 있고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 발표가 됐잖아요. 3,380억 정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요게 예상치가 5,300억 정도 됐었는데 이게 그 생산 세액 공제 AMPC 요거 2,500억 빼게 되면은 8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예상치가 5,300억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이게 실적으로 낸 그 퍼포먼스 800억 정도 안 된다고 보면은 이거는 좀 쇼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생산 세액 공제가 좀 눈을 좀 가리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좀 뭐 늘었다는 평가 이 부분이 좀 있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의 감소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아이러니하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삼성 SDI입니다. 아직 실적 발표가 1월 30일 앞두고 있고 지금 추정 매출액이 5조 8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943억 원. 그런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4분기에 8조 매출을 했고 영업이익을 3,382억을 했는데 주가 괴를 보면 26% 가장 많이 빠지고 있어요. SK 이노베이션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어서 참 삼성 SDI가 오늘도 이렇게 좀 신저가를 좀 깨야 될 만큼 그렇게 악재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삼성 SDI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도 좀 계속해서 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일 섹터 안에서에 대한 영업 업황 부분들이 다 같은 뭐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다. 같은 영향 때문에 실적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사업 부분별 어떤 배터리 부분 어떤 양 비중이 감소되고 있고 어떤 나라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을 세분화해서 봐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아직 그 세부 데이터의 경우에는 IR에서 다시 한번 공개한다고 했고 삼성 SDI는 1월 30일 날 다시 공개가 좀 될 텐데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북미항 ESS 매출은 동일하게 좀 하락을 했을 거예요. 매출 네네. 비중이. 그런데 저는 삼성 SDI가 조금 더 실적 호조를 좀 냈다고 평가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P5라고 불리는 고부가가치 배터리 이 부분이 네네. BMW라든지 뭐 독일계 자동차 회사에 좀 공급되고 있는데 이 프리미엄향 비중이 계속해서 3분기 기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삼성 SDI가 현재 갖고 있는 강점이에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유럽발 매출 비중이 감소되고 있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대 낙폭은 너무나 지나친 기후가 아닌가. 그래서 2023년도의 실적을 우리가 다 클리어시키고 그럼 이제 1분기 이후부터는 어떤 것들이 가장 좀 좋고 네네. 가장 빠르게 실적 회복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여기 관점에서 보면 삼성 SDI가 가장 메리트가 있지 않나. 네네.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2조 원대입니다. 지금 스텔란티스죠. 죄송합니다. 스텔란티스와 지금 이 합작 공장이 이제 가동되면서 네네. 올해 IRA 관련된 세액 공제가 올해부터 이제 네. 실적 반영이 돼요. 이익 반영이 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뭐 말씀드렸듯이 뭐 실적이 비교식이라고 보면 작년도 실적 대비해서 증감폭을 좀 더 크게 하면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2차 전지를 너무 보수적이고 힘들게만 보실 필요보다는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좀 지나고 나면 이 개선이라는 기대감,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변모해서 주가의 추세 전환을 한 것처럼 2차 전지 섹터도 반드시 회복하는 날이 온다. 이게 반드시가 네네. 뭐 10년 후, 20년 후에 옵니다가 아니라 올해 상반기를 네네. 저는 기점으로 충분히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또 증권사 요새 상당히 디스를 좀 많이 당하고 있는데 증권사 의견도 한번 볼게요. 그 유안타 증권에서 업종 기대감 낮은 상황 금리 인하 기대 4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에서 국내 2차 전지 주가 박스권 내 변동 거듭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 펀더멘탈 과도하게 상해 하락 위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코멘트만 보고 우리가 한번 판단을 좀 해보게 되면은 유진투자증권 같은 게 약간 좀 부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유안타 증권은 긍정이고 하이투자 증권은 딱 중립이네요. 그러니까 유안타 긍정, 하이 중립, 유안타 부정. 유안타란다. 유진투자 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뭐 저희도 봅니다. 저희도 보는데 여기 이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도 뭐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도 동의 안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 리포트 맹신하지 않습니다. 맹신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부정론자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줬으니까 저는 부정 볼게요. 유진투자증권, 에코프로비엠 펀더멘탈 과도하게 상해. 저는 요거 볼 거고요. 변희 대표는 어떤 거 보시겠어요? 저는 유안타증권이 이야기한 업종 기대감은 낮아진 상황이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이제 올해 이익 전환한다. 그래도 올해만큼 감소폭이 아니라 이제 반등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올해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제가 2차 전지를 뭐 적극적으로 좀 옹호한다 이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기간 지나친 어떤 과밸류가 좀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양극소지사에 좀 더 집중이 됐고 이게 배터리 셀사가 그렇게 좀 가져갔었다면 오히려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어떤 낙수 부분들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배터리 셀사보다 양극재사가 더 많이 올랐고 그쵸. 빠지는 것은 배터리 셀사가 더 많이 빠진다. 이 부분이 좀 더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수급의 왜곡을 지금은 가격 조정이라는 구간을 거쳐야 되는 이게 사실 뭐 필연적인 숙제예요. 이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 하에서 좀 포트를 좀 재편해보자 이렇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쿠쿠다스님이 하나 김땡땡 씨도 단골이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의견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저는 이제 과도하게 상해.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본질적 가치는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 모든 걸 다 감안하더라도 결국 실적에서 다 파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아시겠지만 EPS도 실적에서 파생이 되는 거고 뭐 PR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작년 2분기부터 실적이 꺾이기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2분기 같은 경우 예상치보다 안 나왔었고 3분기는 2분기보다 낮아졌고 4분기는 결국 적자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꺾이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지금의 어떤 주가 위치가 높다라고 아마 이 유진투자증권은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안 좋은 거
계속 그 작곡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빨리 털어버리고 그냥 아싸리 그냥 빨리 털어버리고 더 이상 악재가 없다. 요런 관점이 그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도 지금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나중에는 또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이제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직업이잖아요. 직업이기 때문에 물론 나쁜 애들도 있습니다. 뭐 저희도 그런 소문 많이 들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충실히 자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우리가 좀 인정을 해주자고요. 자, 그리고 다음 볼 부분은 이제 2차 전지 추세 하락은 지속된다. 그리고 2차 전지 올해 반등은 나온다. 요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씩.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어차피 부정, 긍정. 그잖아요. 토스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얘기 좀 볼 건데, 일단은 올해 반등 나온다.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변희 대표님 의견을 먼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내용부터 먼저 듣죠, 뭐. 네, 올해 실적 반등의 근거는 우선 지금 이 카날리스 시장조사 업체 카날리스가 2024년도에 대한 이 시장 동향을 봤을 때 네네. 자동차 시장의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1.9%가 좀 감소되겠지만 24%대 상승세를 좀 유지할 것이다. 여기서는 뭐 친환경 차량에 대한 비중도 크게 좀 감소 요인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완성차 업계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다수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어떤 목표 대수를 좀 더 하향한 것은 좀 맞지만 네네. 이게 공급이 끝난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증설 투자 효과가 2025년도에 좀 본격화된다는 것은 네네.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장을 갑자기 공장을 뭐 유휴시설로 만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계획 하에서 완성차 업계에 대한 목표량도 전면적으로 좀 수정될 수밖에 없고 지금 궁극 과정에서는 내연차에 대한 생산 중단 목표 시기인데 이게 각각에 대한 데이터들이 너무나 틀려요. 뭐 현대차의 경우는 2027년도에 중단한다. 미국은 2026년도, 뭐 유럽은 2025년도도 있고 2026년 7년도 있고 다양한데 이게 확정되는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내연차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현대차가 작년에도 사실상 지금 울산 공장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부 다 이제 개조해가지고 여기 전용 공장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전기차가 좋아서 팝니다가 아니라 시대가 이제 전기차가 뭐 전기차만 좀 만들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올해에 대한 실적 높이가 사실상 전기차 공급에 대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대한 수익 감소 요건이 좀 컸던 소재사들에 대한 영향이 좀 컸고요. 셀사의 경우에는 일부 실적이 좀 감소된 측면들은 좀 있지만 지나친 낙폭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는 1분기까지는 실적 영향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셀사의 경우에는 1분기 시점부터는 그래도 좀 개선될 수 있는 실적. 그다음에 그때 그 이후에 뭐 부가 소재사들 있잖아요. 뭐 음극재라든가 분리막, 전액, 동박 이 부분은 사실 동반 하락된 영향들이 가장 좀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트를 좀 재편할 때 양극재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 포스코 퓨처엠이 좋으니까 가격이 싸졌으니까 사야겠다 이 부분보다 내가 양극재에만 계속해서 포트 편입한다 이런 신규적 관점보다는 셀사의 비중을 좀 더 가져가면서 소재사의 비중을 조금 더 줄이는 이런 관점. 근데 내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고가에 좀 물리고 있다. 좀 이런 분들은 그냥 놔두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손절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세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조금 힘들겠지만 성장성에 대한 이견은 저는 없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또 이제 병현 대표님 동의하는 부분들이 참 우리나라는 그래요. 올라갈 때 참 대책 없이 올라가고요. 빠질 때 정말 대책 없이 빠지고 이게 참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대책 없이 올라간다? 조금 전에 보신 제주반도체 같은 것들. 그리고 대책 없이 빠진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삼성 SDI 이런 것들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팅창 한번 보게 되면 박선자님이 실적 없이도 가고 있어요. 신동호님이 언제부터 국장이 실적을 봤노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갑론을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대답을 드릴게요. 그 시장이 참 종목이 참 웃긴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종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실적도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신사업일 수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어떤 이슈가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거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지만은 미래에 돌아 좋아질 것이다. 여기에 시장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고요. 2차 전지는 실적을 보고 있는데 실적이 어쨌든 꺾이고 적자로 가는 거에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종목을 볼 때 이 종목이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현명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채팅에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잠시 좀 끼어들었습니다. 끼어들었고 자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추세적 하락이 지속된다. 요거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영내긴 그리고 하반기 미국 대선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좀 선반영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까지보다는 하락의 어떤 낙폭은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상반기에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어디까지 반등? 요건 이제 그 대표님이 봐주시는 게 차라리 나을 거 아니에요. 상반기 에코프로비엠인가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저는 일단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45만 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긍정론자였던 에코프로 반등치는 또 어떻게 되나? 네,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사실 고가가 58만 4천 원 구간이고 지금 오늘 현재 주가 최근에 뭐 저가 기간은 뭐 여기였죠. 19만 원대. 지금 241선을 좀 이탈했던 구간이 여기죠. 26만 원대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지금은 주가의 저가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더 하락해가지고 19만 원대 깨지고 10만 원 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무조건 이렇게 갈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구간 19만 원대를 탄탄하게 지지를 한다면 전저점이 19만 원이 저는 바닥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1월 달에 상승했던 구간이에요. 이게 1월 5일 날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는데 14.5포인트 상승. 이게 LNF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카더라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연내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고 지금은 실적에 대한 이 쇼크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됐고 오늘 테슬라발 악재가 좀 반영이 되면서 5% 하락을 좀 했는데 19만 원에서 25만 원 구간은 박스권 구간에서 좀 모아가기 좋다라고 봅니다. 다만 2024년 올해 2024년도 안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가시화 부분들이 한 번쯤 언급이 된다면 전 단기 수급이 좀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 목표가에서 45만 원 충분히 좀 도달을 하지 않을까. 전고점 영역은 힘들어요. 이전 상장의 기대감들 좀 가져간다면 45만 원대는 한 번쯤 터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주가가 좀 오르는 것보다는 업황이 바닥을 찍고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실적과 연동되는 턴 어라운드 시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이 양산 캐파 이 부분이 2027년도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 4배 이상의 캐파가 좀 증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실적으로 다 잡힌다면 영향이 굉장히 좀 커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수반하면서 가야 되는데 단기적인 어떤 뭐 모멘텀, 단기적 이슈에 의해서만 또 반짝 쇼를 또 하고 끝나게 되면 2차 전지 섹터는 또 한 번 왜곡 현상으로 좀 작용할 것이다. 이 부분 좀 안타까울 수 있는데 그래도 좀 힘든 구간이니까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 좀 가시가 된다면 한 45만 원 정도는 좀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2차 전지주와 목표가 거기에 저한테 질문이 왔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어차피 2차 전지도 뭐 전기차 테두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이슈 해가지고 이제 현대 BNG 스틸을 이제 그나마 이제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를 그러니까 저한테 네가 만약에 전기차, 2차 전지 이 바운더리 안에서 혹시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어떤 종목을 접근할래? 라고 여쭤보신다라면은 거기서 겨우 찾은 게 이제 현대 BNG 스틸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제 준비를 했냐면은 그 국내 유일하게 히토리 연구 자석업체거든요. 자석업체가 있는데 성림 첨단 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국내 유일하게 히토리 연구 자석업체입니다. 연구 자석업체인데 여기 현대차 그룹 계열사거든요. 그룹 계열사인데 지금 4월 달에 이제 그 코스피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IPO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IPO 이슈가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이슈라기보다는 좀 IPO 이슈가
요 종목의 주가 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찾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제 히토리 연구 자사 업체다 보니까 그래도 전기차 관련 기업이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BNG 스틸 보였고 이 다시 할게요. 성림 첨단 산업 여기 최대 주주입니다. 현대 BNG 스틸이. 그래서 이 현대 BNG 스틸을 그 2차 전지 전기탄에서 그래도 네가 접근한다면 뭘 할래? 라고 여쭤보신다라면은 현대 BNG 스틸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걸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한 21,500원 이상 가격 주면은 뭐 잘 먹고 나온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부속론자의 그나마 탑픽주 한번 이런 종목도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